우리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했고, 그 다음에 도형의 그 블루포인트 고동사 2인가요? 네 맞습니다. 2죠? 네. 내용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로는 잠시만요. 79페이지. 먼저 도형의 이동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평행 이동에 대한 개념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79페이지와 80페이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야기드렸고,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바로 도형의 평행 이동을 생각할 때에는 점의 평행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 점이 다시 원래의 함수의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원래의 점으로 원복을 시켜야 되니까 복원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은 만약에 똑같이 플러스 m 플러스 m x축으로 플러스 m y축 플러스 n이 돼도 계산하게 되는 방식이 반대로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됐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은 그때 제가 80페이지에 혹시 이그젠플 2번을 한번 풀어봤나요? 풀어봤나요? 했어요. 좋아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8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아니다. 그래. 자, 81페이지에서 나온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요 내용을 배울 때 우리가 사선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사선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은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그 도형이 이제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그러니까 N각형이든 상관없이 그 도형의 각 꼭지점에 해당하는 좌표의 값을 알게 되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넓이 공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선식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81페이지에 대한 이제 상세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중간에 음영 처리된 부분 있죠. 세 점 A, B, C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S의 2분의 1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요거 이런 상황이 바로 뭡니다. 결국 사선식은요. S는 2분의 1의 절대값. 먼저 A좌표, B좌표, C좌표, A좌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A좌표가 만약에 x1, y1 이렇게 되고 B좌표가 x2, y2, C좌표가 x3, y3라면은 다시 x1, y1 이런 식으로 꼭 한번 뒤에 뺀 뒤에는 이 A좌표를 그대로 써줘야 된다. 네. 그래서 요거 계산 어떻게 썼지?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대각선,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으로 곱해서 여기는 플러스 붙였고 왼쪽 아래로 대각선에서는 여기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산한 식이 바로 거기 음영에 처리되어 있는 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그젠플 3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요. 이그젠플 3번은 세 점이 2,3, 4,-2, 7,2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에 2,3, 4,-2, 7,2까지 쓰고 다시 원래 있는 점을 한 번 더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한 2분 드려볼게요. 혹시 이거 계산 방법 까먹었다 하시는 분? 주영이 기억나요? 왜 계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효린이 기억나요? 이런 거 해볼까요?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할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길게 증명까지 한번 해주긴 했어요. 근데 당연히 까먹었을 거라 생각하고 이때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뭐 중간에 계산을 조금 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제가 먼저 그냥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자, 효린도 여기 봐요. 여기 이렇게 곱했을 때 플러스, 이렇게 곱했을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절대값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4.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냥 그 부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 그리고 21 여기까지는 부호 모두 플러스. 그치? 3개. 아, 네. 세 개지?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왜 여기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12 14 4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에 쭉 계산할 때 29에서 4를 뺀 거니까 20. 요거는 마이너스. 그래서 2분의 23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선식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선식을 사용할 때는요, 항상 내가 여기 가장 앞에 넣는 좌표가 뒤에도 한번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여기 이 사선식에 만약에 이 한 줄, 그러니까 세로줄이라고 한다면 세로줄이 총 4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여기서 넣을 때 저는 어찌 보면은 A, B, C, A 순서대로 넣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B, C, A 이렇게 보면은 여기 B가 들어가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A, B, C 순서대로 넣어도 되고 B, C, A 순서, A, B, C 순서 삼각형에서는 어떠한 순서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선식은요 되게 막강한 도구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선식 같은 경우에는요 N각형에서도 돼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N각형에서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각형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오각형이라고 볼게. 그 다음에 점 A, B, C, D, E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의 넓이는 모든 점의 좌표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여기서는 A 좌표, B 좌표, C, D, E 다시 A 좌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삼각형보다 이게 클 때 사각형이나 오각형이나 육각형이나 그러니까 사각형 이상일 때는요 그걸 주의해 주셔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내가 A에서 출발할 거야 그러면은 A에서 출발할 때는 B쪽으로 갈 수 있거나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지. 어느 한 방향을 정해주면은 그 방향으로 회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A, B, C, D, E, A 이렇게 쓰겠다고 했었죠. 그쵸? 만약에 제가 이쪽으로 회전하게 되면은 어떤 순서로 해야 돼요? A, E, D, C, B, A 이런 순서로 써야지만 사선식이 올바르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삼각형일 때에는 솔직히 삼각형일 때에는 내가 A를 기준으로 B로 회전하거나 C로 회전하거나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삼각형일 때는 그 순서를 막 써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한쪽으로 회전하게 되면 나머지 한쪽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없거든. 그런데 사각형 이상부터는요 그 회전 방향이 하나 결정되면은 그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점이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회전하는 방향만 유의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선식을 쓸 때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가장 첫 줄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가장 마지막 줄에도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회전하는 방향을 지켜줘야 된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주영이 괜찮니? 2주 만에 나오니까 죽었지?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한번 아니다. 82페이지까지 설명하고 그냥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82페이지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다양한 상황에서 구했어요. 그치? 그래서 이 82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그 상황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이 존재해. 그때 중심의 좌표가 만약에 우리가 그 3번에서는 원의 방정식의 중심의 좌표가 항상 0,0을 중점을 잡았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가 0,0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점 내가 이 점 A1, 헷갈릴 수 있으니까 A, B? X1, X1, Y1이라고 할게요. 이 점을 접점으로 하고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라고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X1, Y1이라는 접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식을 계산해 보니 어떤 식으로 나왔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앞에 3단을 훅 빨리 찾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원의 방정식의 중심이 항상 0,0일까? 아니겠지. 여러분들 3단원의 연습 문제 풀거나 제 해설 들었을 때에도 문제 상황에서 원의 방정식의 중심의 좌표가 다양한 경우가 되게 많았었잖아. 그러면 그럴 때에는 접선의 방정식 이걸 쓸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치? 얘는 기본적으로 0,0일 때 쓸 수 있는 방법인 거야. 그러면 이 0,0이 아니라 A, B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 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이 82페이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원을 A, B로 이동시켜요. A, B로 이동시켜서 만약에 점의 위치가 여기다. 그러면은 반지름을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지. 그치? 그냥 중심만 변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은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하는. 요런 원인 그려질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접선, 이 점을 지나는 접선, 이 파란색 접선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이 파란색 접선은 원 안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마치 너무나 소중한 친구 같은 존재야. 근데 이제 갑자기 이 원이라는 친구가 안녕 나 갈게 이러고 가버려. 그럼 얘는 그냥 빠이빠이야? 아니지. 얘도 접선이니까 얘도 같이 붙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이 점도 결국에는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이동해서 기울기는 유지한 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쵸?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X1 플러스 A, Y1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되지.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값을 그대로 더해주는 꼴이죠. 그쵸?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점이에요, 접선이에요? 접선이잖아. 그러면은 선의 평행 이동은 결국에는 X1과 Y1일 때 이 규칙을 지키는 거잖아. 이렇게 평행 이동할 때 이 값들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 규칙을 지켜요? 안 지킨다고. 도형의 평행 이동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 아, 얘를 다시 X1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에 뭘 해줘야 되느냐? 즉 여기서 우리가 X1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행 이동한 수치를 반대로 계산해 준다. 따라서 X1 빼기 A의 X 더하기 Y1 빼기 B의 잠깐만, 이게 아니지. 여기서 X1 빼기 맞다 미안하다. X1 빼기 X의 X 더하기 Y1 빼기 Y B의 Y는 R제곱, 요런 식으로 일단 움직여요. 이해되세요? 원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수치를 역으로 바꿔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는 중심이 0,0일 때인 거잖아. 근데 얘는 중심이 이제 a, b인 거지? 그래서 이 값들은 0,0일 때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이 x, y도 다시 바꿔줘야 된다. 어떻게? 얘를 x 빼기 a, 얘는 y 빼기 b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으로는 중심이 a, b일 때에도 결국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82페이지에 응용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1 x-a의 제곱에다가 y-b의 제곱에 r제곱인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x1 빼기 a, x-a 곱하고 y1 빼기 b에다가 y-b를 곱해서 r제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의 원에서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주영아. 너무 피곤해 볼게. 나한테 물 한 잔 하고 와요. 그래서 이그젠플 4번을 제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그젠플 4번은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 원을 지나는 a 마이너스 5,1이라는 점에서부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러면은 위에 음영 처리된 거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이 점에서부터 플러스 6. 왜? 지금 6 됐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6. 그리고 1 플러스 1 y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는 숫자가 그냥 그대로 더해지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0,0에서 6,1로 간 게 아니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6, 플러스 1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약간 공식을 외운다라는 느낌으로 만약에 접근하게 되면은 그렇게 복잡한 꼴이 아니에요. 그냥 얘하고 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제곱이 사라지면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접선에다가 이 값들을 그냥 그대로 더해준다 라고 생각해도 오히려 외우기에는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원리는 저렇다라는, 그러니까 그냥 저 원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평행 이동 때문에 그냥 저게 나온 거구나, 결국 평행 이동이구나 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 보시면은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거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예제 문제를 제가 풀고 여러분들한테 유제 문제를 직접 풀라고 시킬 거니까 먼저 예제 문제 제가 1번을 한번 그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상황만 읽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풀 수 있는 분은 직접 풀으셔도 좋아요.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문제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은 삼각형 ABC에서 평행 이동을 해서 A', B', C'를 옮겼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의 좌표 중에 결국엔 A와 A'이라는 이 점의 좌표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오케이 이 도형 자체가 전체적으로 X축으로 몇 만큼, Y축으로 몇 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4까지는 우리가 9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요. 그래서 X축으로 플러스 9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는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했네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일단 B'과 C'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내가 평행 이동시키려고 하는 그 수치를 그대로 더해주면 상관없죠. 그쵸? 그래서 B'의 좌표는 10,3 C'의 좌표는 12,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B'과 C'을 지나는 직선이 AX 더하기 BY는 24라면 한쪽에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거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요, 계산을 할까, 대입해서 계산할까, 아니면은 다른 방법 볼까? 일단은 그냥 어쨌든 어떤 방법을 풀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 2. 오, 여씨. B는 마이너스 2.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 정도는 괜찮지?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UJ 1번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냥 UJ 1번은 제가 따로 풀이가 필요하신 분들만 해드릴 거고요. 한번 돌아다니면서 잘 푸시는지만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영상 봐서 지나시는 거. 이거 지금 도형이 평행이 되는 거 이해돼요? 그럼 이거 한번 그냥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 평행에서 AC에 대해서 각각의 점유율을 붙이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렇지. A 좌표하고 C 프라임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잘하네. 표현이 다 나왔어. 아니요.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두 점이 더불어하니까 직선의 방정식으로 가면 되겠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떤 두 점의 이렇게 나오지? 네. 네. 그럼 이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중학교 1학년 수준에 가게 되는 y는 mx 플러스 n으로 두고 각각 대입한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해. 연립방정. 그렇지. 이게 이제 중학교 버전이고요. 우리가 했던 건 또 뭐도 있었어? 얘가 둘 중에 좀 하나를 꼭 지나야 되는 상황이고 어차피 둘 다 지나야 되는데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지. 즉 x에다 7을 할 때 y가 3이 돼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면은 y 빼기 3은 기울기에다가 x 빼기 7인 거랑 똑같다. 네. 그치? 왜? 여기다가 7 넣으면은 이 우변 값 뭐 나와요? 여기 7 넣으면은 우변 값 뭐 나와요? 7에서 7 뺀 거니까? 0. 그치? 그럼 좌변도 자연스럽게 0이 나와야 되지. 네. 그럼 y에서 3을 빼는 것만 넣었지. 네. 그럼 이 m은 어떻게 구해? 이제 얘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직선을 빨리 구하면 되잖아. 네. 그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직접 아예 구해버려도 돼요. 자, 혹시 시간 좀 더 필요하시나요? 네. 오케이.
만약에 1번 푸신 분은 예제 2번 그냥 문제만 읽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직접 풀 수 있으면 풀어도 됩니다. 자, 못 푸신 분은 그냥 마무리 계산 이제 편하게 스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유제 1번은 정답이 2번. 잘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유제 2번, 1번은 2번으로 나오신 분들은 아주 잘 이해했다라고 칭찬을 드리면서 제가 이 예제 1번이나 유제 1번에서 이 정도까지도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지금은 그냥 전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했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냥 B'하고 C'이 이 선 자체를, 이 노란 선 자체를요. 여기 이 BC라는 노란 선을 X축으로 구, Y축 이만큼 평행시켜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순서를 이렇게 잡아도 돼요. 다음 2번. 네, 2번. 잘 나왔어요. 그래서 BC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아예 구해요. BC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지금 얘는 y-1 그 다음에 기울기는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에 x-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b라는 점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BC라는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이 직선의 도형,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도형 자체를 x축으로 9, y축으로 이만큼 평행시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상황에서 y 대신에는 y-2를 대입하고 x 대신에는 x-9를 대입하면은 저 식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다? 도형의 평행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점을 평행이동을 시켜서 점좌표타고 하고 직선을 구한다는 반면에 두 번째 방법은 도형을 먼저 구하고 그 도형을 평행이동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예제 2번은 직선 y는 2x라는 거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이 이차함수의 접선이 된다. 그때 값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방정식이 y 대신에 y-m은 2x 이렇게 쓰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우리가 y는 2x 더하기 m이라고 써줄 수 있고, 즉 이 직선이 이 이차함수하고 접한다. 즉 근이 몇 개다? 한 개. 따라서 우리는 근이 한 개라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판별식 값이 0이다 라는 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2 얘와 2x 더하기 m은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넘기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2 더하기 m은 0이 되는데, 자, 저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판별식 그런 제곱식에 대한 계산 별로 안 시키고 싶어요. 왜냐면 계산이 할 수는 있는데 귀찮아요. 네. 그치?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차함수하고요 선하고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한대요. 근이 하나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이차함수에서 이 직선을 빼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요? x축에다가 이차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중근을 갖는 방정식 바뀌지. 네. 그치? 그러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잖아. m 마이너스 3. 그래서 12 더하기 m이 2 마이너스 3의 제곱인 9가 된다. 이렇게 바로 생각해도 되겠지? 네. 그러면은 m은 마이너스 3. 그치. 아까 잘 얘기한 것처럼 m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요 아이디어 이해되십니까? 네. 주영이 괜찮니?
화진이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플러스 n이 아니라 마이너스 n. 아, 이거 그럼. 그치. 그러면은 m은 그냥 3이겠죠. 알았죠? 좋습니다. 그래서 유제 2번 한번 해보십시오. 유제 2번은 판별식 쓰지 말고 하세요. 제가 원의 방정식에서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에 원과 직선이 접하게 될 때에 대한 관계는 점으로부터 그 접선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이랑 똑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쓰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한 분 있어요? 만약에 못 푸신 분이 계신다면 여기 앞에 한번 봐주세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원이 그려져 있고 기울기에 대한 이 성질을 확인해 본 결과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에요. 그 다음 y절편도 음수예요. 그래서 y절편도 음수이면서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직선을 그렸는데 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제 이렇게 원에 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풀이를 이거 그림 안 그렸어요. 그냥 이제 제가 이거 그림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린 거고요. 여러분도 일단 이 블루프린트 숙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상황이 캐치가 된다면 나중에는 그림 안 그리셔도 됩니다. 다시 말해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 직선의 방정식이 x 대신에 x 마이너스 n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3의 x 마이너스 n 더하기 4y 더하기 17은 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접하는 선의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졌지? 그러면 이때 파란색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저거란 말이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판별식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포인트는 결국엔 요거예요. 자, 이 원의 중심 여기로부터 이 접선까지의 내가 수선 그러니까 거리를 구하게 됐을 때 그때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 0,0 그러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에 접한다는 얘기는 이 원에 대한 반지름. 그래서 반지름이 그 중심으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랑 똑같다라는 걸 쓴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반지름을 구해요. 반지름 뭐래요? 원의 방정식의 반지름 뭐래요? 그렇지 1. 그리고 두 번째 0,0으로부터 저 직선까지의 떨어진 거리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구해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저 x, y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되게 정리를 해주면 3x 더하기 4y 더하기 17 마이너스 3에는 0 이렇게 되고 이 표준형에서 죄송해요. 이 일반형에서 우리는 d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절대값 중심이,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게 되는 저 점의 좌표 0,0을 x, y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17-3n 이렇게 1번과 2번이 같다라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계산하게 되면 5가 나오고, 즉 절대값 7-3n은 5가 돼야 된다. 이 절대값의 부등식을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값의 부등식을 풀어내는 거는 그냥 이 절대값 안에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지 마시고 7-3n이 5가 되려면 플러스 5이거나 마이너스 5가 되면 된다. 이렇게 풀면은 좀 더 간결해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n 값이 이렇게 나와요. 3n 값이 제가 계산할 때 12랑 22가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n이 자연수래요. 그렇기 때문에 12만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n은 4.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잘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 진짜? 우리 단원평가 한번 봐야겠는데? 여러분들이 실력을 숨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자, 그래서 지금 공통수학 2 도형의 평행이동까지 계속 앞에서 배운 원의 방정식이라든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든지 사선식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쓰고 있잖아. 그래서 한 번이라도 흐름 놓치면 뒤에 거 다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우리 처음 배우고 있잖아. 지금 잡아놔야 돼.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제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부터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앞에 책이라도 다시 보든지 아니면은 메모라도 좀 더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유제 3번 한번 제가 그림 그릴 동안 네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예제 3번이군요. 예제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 아쉽게도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일단은 그립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요거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프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할 때 x는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게 아니었죠. 왜 그랬지? x 플러스 그렇지. 이거 별로 그렇지. 9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자, 예제 3번 뭐 물론 계산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차함수 주영아 문제에서 주어진 이차함수를 이제 평행이동을 먼저 시켜야 해요.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한다면은
점의 이동에서는 우리가 그 숫자를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만 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점을 원래대로 돌려줘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에서 y 대신에는 y 플러스 1, x 대신에는 x 플러스 2를 넣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이해해야 돼. 이거 지금 도형의 평행이동의 핵심이거든요.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거는 y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대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산의 몫을 남겨놓고 제가 계산한 결과값을 결국에 쓰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게 되냐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다. 그러면 이때 직선이 y는 mx랑 두 개에서 접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이 y에다가 결국에는 mx를 대입해서 이 식이 두 점에서 접하려면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오케이, 이 식을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되고 그 x좌표, 그러니까 얘네들에서 이제 식을 구했을 때 나오게 되는 두 개의 값은 p와 q의 x좌표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p와 q의 x좌표의 중점이 원점이래. 그러면 볼게요. 만약에 p가 스몰 p, 뭐 나와. 그 다음 뭐 당연히 그래 이거 쓸게. 스몰 p, mp야. 그리고 q가 스몰 q, mq야. 요건 이해되지? 왜 mq인지 이해되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중점이 원점이다. 다시 말해 이 중점 구하는 거 어떻게 했더라? 몇 대면 내분점? 1대1. 그치, 1대1 내분점. 따라서 이 PQ의 중점 5는 수치상으로는 0,0이지만 실제로 이 두 점의 1대1 내분점을 구한다라는 계산하에 2분의 P 플러스 Q와 그 다음에 2분의 M의 P 플러스 Q가 모두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그냥 P 플러스 Q가 0이 되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저 P 플러스 Q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의 뭐죠? 두 분의 합이네. 따라서 두 분의 합을 결정하는 아이는 바로 n 플러스 2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 플러스 2 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거치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보면서 뭔가 좀 이해했어. 내가 이걸 잘못 썼다. 그러면은 여기 식이 아마 바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m은 2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5번. 저거는 제가 계산을 제대로 했는데 여기 옮겨 적을 때 제가 좀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유제 한번 풀어봐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분점도 잘 알아둬야 돼요. 내분점 여러분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안 나오는 게 뭡니까? 글쎄요. 여러분들 수능이라는 시험이나 어쨌든 뭐 중간 고등학교 때 나중에 가서도 중간이나 기말고사는 결국 여러분들을 석차를 매기기 위함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다?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뭐 문제 풀면서 들어보시면은 그냥 사담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수학 공부 방법은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약간 그냥 스토리의 흐름을 잡아보세요. 전체적인 이론에 대한 흐름. 왜 얘는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 이론은 내가 봤을 때는 복잡해 보이는데
왜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배우라고 시키는 걸까? 어디서 써먹길래 이 이론을 나한테 지금 외우라고 시키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 흐름이 한 맥의 흐름으로 연결될 때가 쭉 있습니다. 결국에 성분의 내분점, 외분점을 통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나오고 외심이나 내심이랑도 연결되면서 결국에 그게 도형으로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이요? 안녕. 안녕. 한번 어떻게 푸는지 봐볼게요. 이거를 위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Y가 왜 여기가 1이에요? 그치? A지?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얘는 어떻게 나오죠? X를 내려고 기억이 바뀌는 얘가 왜 마이너스 4예요? X가 0이라서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갑자기 fx, 그러니까 이건 맞거든요. 이 생각은 맞는데 갑자기 fx에서 더하기 4가 마이너스가 되는 4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냥 단가가 근데요 X축을 접하려면 Y는 0이어야 되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4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x축이 접한다는 얘기는 y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접한다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그 점을 찾은 그 점을 찾은 아, 그 점에 답을 찾은 거예요? 네. 아, 그래서요. 그래서 풀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그 y 값을 0으로 만드는 그 x 값을 찾은 거잖아요. A가 음. A가 1이에요. 왜죠? 마이너스 1 왜죠? 이렇게 더하기 4가 있구나. 어쨌든 그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 0이 그 꼭지점이었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계산이 다 오류가 났어요. 차근차근 계산해보세요. 그 무슨 생각이 있나 했거든요. 꼭지점의 좌표를 내가 구하고 싶다.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에 y 좌표가 0이다라는 걸 이용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애초에 그냥 여기서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정해주면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를 완전제곱식 만들어줄 때는 x 빼기 1의 제곱이지. 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꼭지점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죠? 1, 그렇지. 1,0이요. 그렇지. 1,0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지? 네. 어떤 식이? 얘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대입하면요. fx 마이너스 4인 거 아니에요? f1 더하기 4 1 마이너스 2 더하기 a 그렇지. 그래서 얘가 0, 얘가 0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의 값이 똑같기만 하면 돼요. 이거 들어요? 여기 좌변과 우변이 값이 똑같기만 하면 돼요. 근데 y는 0이에요. 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0을 집어넣으면 여기 0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아, 2 더하기 A. 선생님, 귀찮아도 식은 대로 써야죠. a는 5. 그렇지. 혹시 선물 해봤나요? 좋아요. 뭐 식은 간결히 아마 계산을 잘 했던 것 같아요. 1번 정답이고요. 주영이는 혹시 되셨나요? 그렇지. 기 써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쉬는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제가 조금 오버했기 때문에 한 5분까지 갈게요. 먼저 이 첫 번째 줄을 이용하여 x축방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을 나누고 이만큼 평행을 시킨 그 방정식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y 대신에는 y 플러스 1을 집어넣고 그리고 x 대신에는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 요렇게 쭉 다 전개해서 계산하게 되면 그때의 식이 이 그래프를 요렇게 평행 이동시킨 식이 나오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때가 이 y는 mx라는 것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y에다가 mx를 넣게 되는 그 2차 식은 근이 몇 개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계산은 나중으로 밀어놓고 그냥 식만 쭉 써볼게요. 얘가 근이 두 개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그때 나오는 근 두 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볼게요. 근은 일단 두 점 PQ에서 만난다. 다시 말해서 요거의 근이 이 식의 근이 P의 X절표와 Q의 X절표라는 거지. 그치? 근데 PQ의 중점이 원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P가 이제 뭐 A, MA Q가 B, MB로 나왔어요. 왜 MA, MB로 나오는지 이해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점이 이 P하고 Q가 여기를 지나는 점이기도 하니까. 근데 얘의 중점은 어떻게 구해요? 2분의 A 더하기 B.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2분의 M의 A 더하기 B인데 얘네들이 모두 0,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해서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A 더하기 B는 이 2차식의 둘의 합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P하고 Q는 이 2차식의 두분이라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이 2차식의 두분의 합이다. 다시 말해서 이 식을 쭉 계산하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x의 개수가 나올 텐데 그 x의 개수가 바로 이 A 더하기 B하고 연결되어 있는 값이죠. 그 값이 0이 된다. 이걸 이용해서 n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습니까? 좋아요. 그래도 지난 시간에 약간 결석한 거 치고는 이해하시는 속도가 괜찮네요. 할만하지? 솔직히 지난번 그 공통상의 프레임은 그때보다 훨씬 낫잖아.